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인구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인구의 분포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어요. 그래서 인구가 많이 사는 지역, 많이 사는 지역은 어떤 요인 때문에 많이 살게 되는지, 주로 자연적인 요인, 그리고 인문 사회적, 환경적인 요인이 있었죠. 그리고 인구가 적게 사는 지역, 반대로 우리 공부를 했었고요. 그렇게 우리가 인구가 다양하게 몰려 사는 지역들을 알아봤어요. 그걸 우리가 인구 분포라고 했고요. 오늘 공부할 거는 그렇다면 인구가 이렇게 살기 불리한 지역에서 유리한 지역으로 이렇게 이동하게 되는 그런 과정들, 즉 인구 이동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볼 겁니다. 여러분 교과서로는 127페이지가 되겠고요. 오늘 인구 이동에 대해서 먼저 들어갑니다. 개념에 대해서. 자, 인구 이동의 뜻이 뭐냐면 인구가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옮겨가는 것들을 인구 이동이라고 해요. 어렵지 않죠, 그렇죠? 그렇다면 인구는 왜 이동할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그런 요인들 때문에 이동합니다. 인구를 끌어들이는 요인과 인구가 이동하게 만드는, 인구를 즉 다른 곳으로 옮기게 만드는 배출 요인 두 가지가 있는데요. 즉 배출 요인이라고 하면 오른쪽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낮은 임금, 열악한 주거 환경, 빈곤, 교육, 문화시설 부족, 전쟁, 자연재해 등 인간이 살기 불리한 요건. 이 불리하면 사람들을 배출시키겠죠. 그곳에서 다른 곳으로. 반대로 흡인 요인은 끌어들이는 거죠. 인구를 흡입하는. 자, 높은 임금, 풍부한 일자리, 쾌적한 주거 환경, 다양한 교육, 문화, 의료시설 등 이런 거 좋은 것들이 있으면 인구를 끌어들이게 만들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인구가 움직이게 되는데 그 이동 유형이 밑에 나와 있습니다. 이동 범위에 따라, 동기에 따라, 머무르는 시간에 따라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번 칠판에 설명 같이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봅시다. 자, 여기 잘 보면 오늘 할 거에 이제 인구 이동이고요. 인구 이동의 다양한 요인에는 배출 요인과 흡인 요인이 있는데요. 자, 그 중에서 이동의 유형을 잘 살펴보면 첫 번째로는 이동의 범위에 따라서 어디에서 어디로 움직이는가 범위에 따라서는 국제 이동과 나라에서 나라로 옮기는 국제 이동과 국내 이동이 있겠죠. 국제 이동하면 뭐 대표적으로 우리가 뭐 해외 유학을 간다거나 해외 이민을 간다거나 그렇죠? 이런 것도 있겠고요. 국내 이동은 우리 나라 안에서 움직이는 것들을 말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유형의 동기에 따라서 이동의 동기에 따라 사람들이 왜 움직이는가에 따라서는 자발적으로 어떤 특정한 목적에 따라서 스스로 움직이는 게 있고요. 자기 의도와 관계없이 강제적으로 움직이는 강제적 이동이 있겠죠. 강제 이동의 대표적인 사례가 예전에 흑인 노예들. 다시 갑니다. 자, 강제적 이동의 유형은 예전에 흑인 노예들을 유럽 사람들이 이제 강제로 뭐 다른 대륙으로 옮겼던 이런 것들이 있겠죠. 자, 세 번째로는 이동의 기간에 따라서 사람들이 우리 나와 있는 것처럼 여기 일시적으로 뭐 유학을 간다거나 어떤 뭐 취업을 위해서 간다거나 이렇게 일시적으로 이동하는 게 있고요. 아니면 그곳에 새로운 정착지를 마련하기 위해서 영원히 살고 싶은 그런 영구적인 목적에서 영구적 이동이 있겠죠. 뭐 이동하기 위한 목적에 따라서도 다양한 뭐 이동의 유형이 나오겠지만 뭐 가장 오늘날에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거는 경제적 목적에서의 경제적 이동이 가장 크겠죠. 그렇죠? 그리고 또 다른 뭐 정치적인 목적에서 뭐 정치 난민 그렇죠? 또는 뭐 종교적인 목적에서 이동하는 것들도 있겠고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뭐 종교적 목적은 예전에 그 청교도들이 아메리카로 이주했던 그런 것들도 있겠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이동의 유형이 되겠죠. 자, 그럼 계속 가보겠습니다. 국제 이동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국제 이동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 신항로 개척 이후에 많은 유럽인들이 아메리카와 오스트레일리아 등지로 이동했었대요. 자, 신항로 개척이란 거 아마 여러분 역사 시간에 공부를 했었을 거예요. 자, 항해술이 발달하면서 새로운 정복지를 찾아서 막 사람들이 이동했던 그런 시기죠. 자, 아메리카와 오스트레일리아, 당시에 이제 원주민들이 살고 있던 곳으로 이동했고, 아메리카에 정착한 유럽인들은 대규모 농장, 뭐 광산에 부족한 노동력 이런 걸 보충하기 위해 흑인들을 강제 이주시켰대요. 자, 이동 유형 여기 강제적 이동이 되겠죠. 또한 영국의 청교도들은
종교의 자유를 찾기 위해 미국으로 이동했대요. 자, 이런 것들 뭐 종교적인 목적에서 이동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중국인들은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뭐 예전에 중국이 이제 인구가 막 급증하면서 이제 일자리를 찾아서 또는 국내에서 이제 살기 어려우니까 이제 외국으로 이동했겠죠. 이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동남아시아 등지로 이동하였습니다. 이렇게 경제적 목적으로 이동해서 이렇게 자리 잡고 사는 사람들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그죠? 화교라고 부르죠. 화교. 그렇죠. 원래 중국인들 화교라고 부릅니다. 자, 오늘날 국제 이동은 대부분이 뭐 때문이래요? 경제적 목적으로 이동을 하고요. 주로 아시아나 아프리카나 라틴 아메리카의 이제 개발 도상국에서 서부 유럽이나 앵글로 아메리카 등 선진국으로 이동하는 거죠. 경제적 목적이니까 그렇죠. 선진국으로 이동합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이제 개발도상국에서는 실업률이 낮아지겠죠. 국내에 이제 일자리 없는 사람들이 밖으로 나가니까 그렇죠. 그리고 밖에서 그 사람들 돈을 다 번 거를 국내로 또 보내주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외화가 이제 들어오기도 하면서 경제 발전에 이제 도움이 되기도 하죠. 그렇지만 또 그 나라에서 일해야 되는 그 젊은 사람들, 청장년층의 인구들이 밖으로 이제 빠져나가는 거니까요. 어떻게 보면 또 뭐 단점이 있기도 하겠죠. 자, 반대로 이제 선진국에서는 개발도상국에서 오는 사람들이 저렴한 노동력으로 저렴한 임금으로 일할 수 있는 노동력을 확보할 수 있겠지만 그 사람들이 정착함에 따라서 원래 살고 있던 사람들, 원주민들과 그리고 새로 들어온 이주민들 간의 갈등, 뭐 문화적 문제, 종교적 문제 이런 것 때문에 갈등이 발생하기도 하죠. 또한 뭐 정치적인 이유로 다른 국가로 이동하기도 하고요. 또는 뭐 민족 탄압이나 내전이나 분쟁 등으로 발생하는 난민 이런 것들이 요즘에 국제적인 이동의 큰 유형이 되겠습니다. 국내 이동 한번 볼게요. 국내 이동은 국제 이동과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는 이제 경제적인 이유로 인한 많은 이동들을 하게 되는데요. 주로 개발도상국에서는 과거 농업중심 사회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산업화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농촌이 아니라 도시로 공장이 있는 도시로 이동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촌락보다는 일자리가 풍부하고 높은 임금을 받을 수 있는 도시로 인구를 이동하게 되는데 이런 현상들 촌에서 도시로 이동하는 현상 이거 뭐라고 했어요? 지난 시간에 네 글자. 그래요. 이촌 향도라고 했죠. 이촌 향도 현상. 이촌 향도 현상이 활발하게 발생하고요. 또 반대로 선진국에서는 그럼 도시가 이제 너무 사람들이 많이 몰려 들어왔어요. 이미 발전을 충분히 했어요. 도시에 사람들이 너무 팍팍해 사는 게. 그러다 보니까 다시 도시의 인구가 주변 지역이나 촌락으로 이동하는 역도시화 현상. 반대로 가는 거예요. 도시에서 농촌으로. 어떻게 보면 농촌에 있던 사람들이 올라왔다가 다시 내려가야겠다. 돌아가는 거. 올라갔다가 돌아가는 거. 이런 걸 우리가 유턴 현상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역도시화 현상까지 알아봤습니다. 국제 이동과 국내 이동에서 우리가 공부를 해봤습니다. 자, 한 장을 넘겨보시면 여러분 128페이지에 이제 세계의 주요 인구 이동이 있죠. 근데 그 그림을 잘 보면요. 여기 파란색으로 나와 있는 거는 순유입이라고 나와 있네요. 순유입. 자, 순이라는 거는 들어오고 나온 거를 뺀 걸 말하는 거죠. 순유입이라는 거는 들어온 게 더 많다는 거고요. 그렇죠? 순유입이 마이너스라는 얘기는 빠져나간 게 더 많다는 얘기고요. 자, 그럼 보면 여기 파란색은 순유입이 많다는 나라네요. 주로 선진국, 경제적으로 살기 좋은 곳들, 순유입이 많은 곳입니다. 주로 유럽이나 아메리카나 이런 쪽이 되겠죠. 그렇지만 이제 순유출, 빠져나간 게 훨씬 더 많은 지역은 잘 보면 여기 아프리카라든지 주로 이제 중국이나 동남아시아 이런 지역에서 개발도상국에서 인구들이 많이 빠져나간 모습들을 볼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외국계 사례들을 봤으니까 이제 우리나라 건 한번 볼게요. 우리나라도 이제 국제 이동과 국내 이동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 이동은 좀 비슷한데요. 자, 우리나라 이제 역사와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같이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역사 시간 아니지만 역사 시간에 공부했던 것도 여러분들이 잘 떠올려 보면서 살펴볼게요. 우리나라의 인구 이동. 자, 국제적인 이동을 먼저 보겠습니다. 이걸 잘 살펴보면 첫 번째로는 그래요. 일제강점기에는 국내에서 여러분들 잘 기억나죠? 국내에서 독립운동을 하기가 어려우니까 이 탄압을 피해서 어디로 가요? 그렇죠. 만주나 연해주 이런 곳으로 이동하셨던 거 기억나죠? 그렇죠. 3.1운동 이후에.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해방했어요. 광복 이후에
이렇게 해외로 이주했던 사람들이 다시 국내로 돌아오겠죠. 동포들이 주로 국내로 귀국을 하면서 국제적인 이동이 나타나겠죠. 그러다가 이제 1960년대 60년대가 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산업화 시대가 이제 접어드는 거죠. 사람들이 이제 뭐 경제적인 이유로 주로 갔던 것들이 뭐 독일이라든지 미국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영화 그 예전에 국제시장이라는 영화를 잘 보면 이렇게 국제 이동하는 장면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뭐 독일의 광부로 또는 뭐 간호사로 이동하는 장면 이런 것들 있을 겁니다. 뭐 전쟁 때문에 이동하는 것도 있겠고요. 영화 한번 참고해 보면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1960년대가 지나서 최근에 1990년대 이후에는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경제적인 목적으로 외국에 뭐 취업을 하려고 외화를 벌려고 이제 가는 것보다 우리도 어느 정도 경제적인 선진국 반열에 이제 올라섰기 때문에 이제 해외에서 들어오는 인구들이 꽤 많아졌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외국인이 유입이 이제 증가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내에 보면 외국인 노동자들도 많이 있고요. 또는 뭐 선진국에서도 우리나라에도 국내 뭐 취업이나 뭐 결혼 이런 걸 통해서 이제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가까운 예로 선생님 누나가 있는데 누나도 이제 지금 외국인이랑 아일랜드 사람이랑 이제 결혼을 해가지고 국내에서 살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이제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국제 이동이 되겠습니다. 교과서를 한번 볼까요? 그러면 교과서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한번 이 보고 떠오르고 천천히 볼게요. 자, 일제강점기를 전후하여 국제 이동이 나타나는데, 자, 중국의 만주 지역이나 연해주 지역으로 많이 이동을 했고요. 광복 후에는 귀국하면서 대규모 인구 이동이 있었다고 합니다. 60년대에는 경제적인 이유로 미국이나 독일로 갔었고요. 70년대에는 주로 서남아시아, 북부아프리카로 건설 기술자들이 이동했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1980년대는 경제 수준이 높아지면서 유학을 간다거나 이제 해외에 취업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고요. 그다음에 최근에는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이제 유입한 인구 이동도 활발해졌다고 하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중국, 베트남, 필리핀 등 동남아시아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이주를 하고 있고요. 다문화 가정도 늘어나고 있는 걸 알고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영화 국제시장 나오네요. 그렇죠? 자, 다음 장 보면 우리나라의 이제 국내 이동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국내 이동을 잘 보면요. 교과서를 보고 그냥 같이 할게요. 자, 일제강점기에는 주로 북부지방의 관공업이 발달했어요. 자, 우리나라 그 지형 전체를 보면 지하자원이 주로 어디에 많이 매장돼 있어요? 그렇죠. 북쪽에 많이 매장돼 있죠. 일제강점기 때는 이제 군수산업 이런 것들이 발달하면서 지하 자원을 이용했던 공장 이런 것들을 건설했었는데 공장이 사람들이 일자리를 많이 제공할 수 있는 곳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북부 지방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동을 하면서 주로 함경도 지방으로 국내 이동이 있었고요. 6.25 전쟁 때는 이제 북한에서 이제 월남한 동포들이 남쪽으로 대규모로 이동했었고, 그리고 60년대 이후에는 이제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이렇게 국제적인 이동도 있었지만 국내에서도 산업화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던 지역, 주로 도시, 그렇죠?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이라든지 부산, 대구 등 뭐 대도시나 남동 임해 공업 지역, 지난 시간에 배웠죠. 이런 곳으로 이촌 향도하는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났었습니다. 그리고 1990년대 이후에는 이제 대도시의 인구가 너무 밀집하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 살다 보니까 이제 주거 환경이 굉장히 좀 떨어지게 되겠죠. 점점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신도시, 도시 주변 지역으로 나가거나 이제 못 살겠다, 다시 돌아가자, 유턴하자, 역도시 현상, 촌락으로 돌아가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은 이렇게 지도만 보고서도 요 시기가 일제강점기인지 6.25 전쟁인지 그리고 환경이 뭐 90년대 이후인지 이렇게 여러분들이 잘 확인할 수가 있어야 되겠죠. 자, 요 지도만 보고, 화살표만 보고서도 이동하는 방향 여러분들이 알 수 있겠죠. 그렇죠. 요 그림 잘 봐두시기 바랍니다. 이 그림 굉장히 중요합니다. 알겠죠? 요거. 자, 그러면 우리가 이번 시간에는 이제 인구의 이동, 유형, 그리고 국제 이동과 국내 이동, 우리나라의 국내 이동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자, 인구가 사람이 이렇게 사람이 몰리다 보면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겠죠. 그 중에서 우리가 어떤 문제점을 찾아서 해결하는 활동을 다음 시간에 할 겁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는 인구 문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